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여름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는 데는 이제 따뜻한지 너무 더운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우지아는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번에 이제 누가 그거 물어보셨어요. HSA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해요. 안녕하세요. 텍스야 놀자 구독자 10,000명 기념 오프라인 모임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화면에 공지된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SA라는 거는 Health Savings Account고 많이 헷갈리시는 게 FSA라는 게 있어요. Flexible Spending Account죠. 그거는 Flexible, HS는 Health Savings Account, Flexible Spending Account.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HSA가 사람들이 제일 이게 좀 익숙한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HSA는 내가 돈을 컨트리뷰트 하고 계속 놔둬도 돼요. 안 써도 돼. 근데 Flexible Spending Account는 개인이 들 수 없고 회사를 통해서만 들어야 되고 그건 안 쓰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좀 있긴 하지만 내가 안 쓰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금액을 넣지 않고 내가 내년에 메디컬 익스펜스를 꼭 써야 될 것 같다 하는 거를 넣는 게 Flexible Spending Account예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HSA죠. 그러니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 메디컬 익스펜스를 쓸 때 메디컬 익스펜스가 발생하잖아요. 디덕터블도 있고 약값도 있고 내가 내야 되는 코페이도 있고 이런 거.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텍스를 안 낸 돈으로 하면 어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HSA를 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Health Savings Account를 열 수 있는 건강보험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HSA Compatible Plan이라고 불러요. 또 하이 디덕터블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디덕터블이 아주 작은 플랜은 이걸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을 선택할 때 내가 들려고 하는 플랜이 HSA Compatible이에요. 그게 첫 번째 퀘스천. 두 번째 퀘스천은 오케이. 그러면 이건 돼요. 그러면 건강보험을 하면서 HS 어카운트에 돈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2026년 기준 나 혼자 싱글인 사람이 넣을 수 있는 맥시멈은 4,400불 1년에 패밀리 가족이 넣을 수 있는 건 8,750불이에요. 이제 내가 55세가 넘었으면 1,000불을 더 넣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하냐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거가 회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보통 회사를 통해서 해도 되고 개인이 해도 돼. 하게 되면 이제 pre-tax treatment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IRA처럼 traditional IRA처럼 텍스 공제를 받아. 텍스를 안 내도 되는 금액이에요. traditional IRA와 Roth IRA와 HSA가 다른 점은 뭐냐면 traditional IRA는 뭐예요? 현재 텍스 공제를 받죠. 텍스가 연기돼서 계속 자라다가 나중에 찾을 때 taxable income으로 잡히죠. Roth는 현재 텍스를 내고 막 자라서 내가 59.5세가 넘어서 찾아요. 그러면 텍스를 안 내게 되죠. 자란 것에 대해서. HSA 어카운트는 이걸 다 합친 말하자면 텍스 사이드에 보면 더 좋은 거죠. 뭐냐면 들 때 내가 여기다 돈을 넣으면 텍스로 안 잡히고 텍스able 인컴으로 안 잡히고 텍스를 안 나고 이거 계속 자라는 연장되는 텍스를 내는 거가 연장되죠. 안 내. 자라는 동안. 그런 다음에 내가 나중에 찾았으면 메디컬 익스펜스로 찾았으면 텍스가 전혀 발생 안 해요. 자란 거에서도 발생 안 하고 내가 넣은 돈, 프린시플에서도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두고 있다가 메디컬 익스펜스로 쓰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걸 메디컬 익스펜스로 안 쓰고 넣어놨다가 개인 용도로 쓰게 되면 59.5세인가? 그럴 것 같은데 59.5세가 안 되면 그 20% 페널티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넣어놓으면 무조건 메디컬 익스펜스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 놓고서 그 다음 해 말하자면 여기 나 디덕터블 있어요, 코페이 있어요, 의사 만나니까 돈 뭐든지 해당 사항이 있는
qualified expense라고 하지. 그게 하면 이걸 빼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굳이 캐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찾아 쓰는 거보다는 놔두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봐요. 그거를 넣고, 보통은 HSA 어카운트에 돈을 넣고 나면은 투자를 해요. 그러면 계속 놔두면 내가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내가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잘할 거 아니야. 잘하고 있다가 우리가 알잖아요. 나이가 들면 메디컬 익스펜스가 발생한다.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롱텀 케어 니드가 발생, 이런 게 다 발생하는데 메디컬 익스펜스로 쓰게 되면 텍스가 전혀 발생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걸 둬서 그냥 잘하게 하면 좋겠죠. 텍스가 안 내고 계속 잘하고 있다가 나중에 쓸 때도 텍스를 전혀 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넣어놓고서 그 넣어놓고서 또 뺏어 쓰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뭐, 메디컬 익스펜스가 좀 발생해도 내가 그냥 내다가 번 돈으로 내는 거는 그다지, 괜찮아. 넣어놨어요. 이게 막 자랐어. 그리고 내가 은퇴를 했는데, 65세 넘어서 은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shoebox strategy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내가 메디컬 익스펜스가 발생했는데 이걸 하나도 안 썼어. 사용 안 했어요. reimburse를 안 받았어. 이제 하실 수가 있어. 한꺼번에. 그러면 65세 넘어서 나 갑자기 여행 뭐 할래요? 근데 나 401k나 traditional IRA에서 찾고 싶지는 않아요. 텍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잘 모아둔 영수증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해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갑자기 텍스를 전혀 안 내도 되는 돈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살아가면 좋겠지. 이걸 이걸 넣어놓고서 이거를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고 그러는 게 꼭 필요하면 빼서 써야 되겠지만, 그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몇 년, 그러면 이게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2025년도에 내가 발생하고 2025년도에 reimburse, 그러니까 돈을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기간이 없어요. 그 대신 중요한 건 뭐겠어요? 더블 디핑은 안 되겠지. 더블 디핑이 안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내가 메디컬 익스펜스를 이번에 발생했어. 그런데 내가 수술을 하고 뭐 해갖고 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메디컬 익스펜스를 텍스 보고할 때 특별 공제를 해서 아이러마이즈를 해서 쓸 수 있어 하면 썼다고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받는 영수증들은 여러분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더모로 돼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차곡차곡 모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귀찮아하시는 분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잘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귀찮아요 해도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메디컬 익스펜스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잘하게 뒀다가 쓰는 게 효과적이다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금액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금액이 패밀리로 치면 우리 거의 트래디셔널 IRA에 넣는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금액 자체는. 그렇지만 그것도 여러분 계속 매년 8,000불을 계속 한다고 해봐요. 젊어서부터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고, 그걸 또 계속 투자한다고 하면 또 그것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shoeboxing strategy를 써서 나중에 한꺼번에 쓸 수 있게 되고, 그때는 텍스를 전혀 안 내도 되는 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통해서 해도 되고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comparable한 플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냥 그대로 놔둘래요 한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좀 건강한 사람들이면 더 효과적이겠죠. 건강한 사람들이면. 그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한 걸음부터 뭐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조금 되는데 뭐 이게 디퍼런스를 만들겠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한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많은 차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말하자면 내가 8,000불이나 9,000불이 주머니에 있으면 쓰게 돼요. 무슨 쓸 일이 자꾸 생겨,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세이빙스 헤빗이나 이런 거를 좀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먼저 세이빙을 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죠. 말하자면 내가 페이첵마다 돈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돈이 이제 먼저 빠지고 나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ced saving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잘 활용하기 좀 어려운 건 뭐야? 하이 디덕터블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많이 아픈 사람, 지금도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별로 적당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회사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한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그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아주 디덕터블이 낮은 플랜이고 나는 그걸 많이 써야 돼요, 건강보험을. 그러면 이게 적당하지 않겠죠. 그거는 이제 본인 그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회사를 통해서 했으면 이제 그 HSA 플랜에 대한 그 정보들을 다 줘요. 그러면 거기에 직접 연락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오바마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도 하이 디덕터블을 하고 이제 HSA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셋업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셋업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은행이 있고 뭐 HSA 뱅크도 있고 브로커리지 펌 중에는 아마 피델리티가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셋업을 할 수가 있어요. Again, 중요한 거는 그 contribution amount 정해진 게 있잖아요.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금액을 넘으면 안 돼요. 뭐든지 그 정해진 금액보다 넘게 되면 그걸 다시 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내가 싱글로 들어가는 건지 싱글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싱글로 건강보험을 갖고 있고 나는 싱글로 나 혼자 하는 거. 그죠? 나는 건강보험을 패밀리로 갖고 있고 패밀리 HS에 컨트리뷰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해서 이것을 좀 잘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한 대로 우리가 그러면 이런 HSA가 막 있는데 이런 걸로 뭐 롱텀 케어하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한 이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야? 시간이 길면은 뭔가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쌓인 걸로 나중에 뭐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달러 안 바꿔도, 그지? 뭐 내가 1035 exchange를 안 하고 안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게 되니까 나한테 지금 조금 여유가 있고 사실 내가 이거 넣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넣을만 하고 이걸 꾸준히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선생님, 그러면 HSA 계좌를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에 그 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나요? 상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피셔리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일 경우에는 베네피셔리로 배우자가 들어가 있으면 배우자는 나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것처럼. 근데 자녀들한테는 베네피셔리를 가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찾을 때는 택서블 인컴으로 잡혀요. 그래서 텍스를 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지. 이제 보통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2026년에 돌아가셨는데 메디컬 빌이라는 게 그 다음에 막 날라오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날라오잖아. 그러면 돌아가신 뒤에도 한 1년까지는 그거를 다 커버하는 거로 쓰실 수가 있어요. 베네피셔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스테이트로 가는 거지. 그죠? 내 남은 거에 다 합쳐져서 이제 어떻게 책정되냐에서 아마도 텍스를 내게 되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되고 뭐 charity에 그 베네피시를 정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만들어 놓은 도구들 있잖아. 텍스 혜택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도구들을 젊을 때부터 잘 활용하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근데 우리가 좀 우리 삶을 오거나이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젊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 여러분 특히 자녀분 있는 분들은 정말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맥시멈을 꼭 하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제 셋업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여름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 바쁜 시즌도 좀 끝나고 이제 놀 때가 왔어요, 여러분. 좀 놀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못했던 것도 하고 캐치업도 하고 이제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을 좀 써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매주 한 주에 한 번은 여러분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 와중에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뭐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제 또 하겠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한 2주에 한 번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주위 사람들하고 쉐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